각지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벽성군 쌍암협동농장에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포전들에서 농작물들의 비배관리를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과 함께 태풍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떨어진 강냉이 이삭들을 허시없이 고도드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태풍 8호가 지나간 이후 완전 넘어진 강냉이 면적들에 대한 강냉이를 빨리 고도드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면 이 강냉이 고도드리기 위한 작업이 결속되게 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즉시 용량을 집중해서 우린 넘어진 농작물들에 대한 전격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태풍에 대가 다 꺾어진 강냉이들의 조기가을은 이미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논들에서 우리가 선차적으로 내민 새끼줄과 활창대, 말뚝을 이용해서 넘어진 벼이삭들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작업, 이건 오늘 중으로 완전히 결속됩니다. 일단 태풍을 받았다 하면 넘어지지 않는 논뼈들도 센바람에 의해 잎들이 서로 쓸리면서 째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상한 잎들은 쉽게 병균 침수를 받으므로 포전별, 품종별로 생육 상태를 따진 조건에서 지금 우린 각종 살균제 소독과 용량액 분무를 집중적으로 해줘서 비답성 능력을 높이고 또 초날량도 가능한 것 1g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지 큰 물 피해 지역들에서 군민 협동작전으로 피해 복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파군 대총리의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박광원 소속 부대 군인들이 단수매의 공격 정신으로 기초 굴착과 콘크리트 타입 공사는 단 이틀 동안에, 그리고 벽체 축조 공사에 이어 층막치기도 이틀 동안에 결속해서 살림집 건설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를 이뤄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층막치기를 전부 끝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공사량이 남아있습니다. 지붕 공사도 해야 되고 내외부 미장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대 정리도 따라 세워서 당에서 정해준 기일까지는 무조건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초소도 또 인민을 위한 이 거창한 건설 전역도 통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믿음에 대총 땅에서 제일 먼저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초령군 피해복구 전역에서 조선인민군 님용철 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불가능을 모르는 군인기질 군인본대로 초리아전을 벌여 초령군 마방리 수예리 살림집 골조 공사를 결속했습니다. 우리가 피해 지역 초름 땅에 달려 나온 지는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우리는 수만 매의 블로크와 수천 톤의 혼속, 수천 빗방의 박토를 처리하고 기초공사 시작해서 하루 반 동안에 골조공사를 오늘 끝내게 됩니다. 이 기세, 이 기백으로 박차를 가하여 초름 땅에서 제일 먼저 승리 깃발을 꽂자는 것이 우리 부대 장병들이 결심이고 우지입니다. 지금 동해안 지구에서는 태풍 9호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태풍 8호에 이어 태풍 9호가 동해안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경보를 받은 우리 농장에서는 다시 한번 태풍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장악하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온 농장이 떨쳐 나섰습니다. 논밭 배수로치기와 간냉이 여러 개체 묶어주기를 비롯해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철저히 세우고 있고, 동시에 길가의 가로수가 넘어져서 인명피해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까지 깡그리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성군 생기령 협동농장에서 태풍 9호에 의한 영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찾아내서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밭고랑을 깊숙이 째주고 포전 둘레의 도랑치기를 질적으로 해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하는 한편 강냉이밭 새끼줄치기와 여러 개체 묶어주기를 비롯해서 농작물들을 큰 물과 폭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단천 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주의철 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당제 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불같은 열이 안고 단천 5호 발전소 원재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대에서는
단천 어업발전소 온재 건설을 95%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전에 온재 수문과 방수구문을 비롯해서 대상 설비 제작을 끝낸 상태에서 이제 기증기 설치했던 자리에 대한 콘크리트 타입만 진행하면 온재 공사를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단천 어업발전소 시운전을 할 수 있게 모든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갖춰 나가면서 맡은 온재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라선 청년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 높이 전력 증산의 동험을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을 받아들여 온재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더 많은 물을 잡아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재와 수문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여러 건의 새 기술을 도입해서 전력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대원구역 연료사업소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일토의 면로를 일신시키기 위한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 사업을 정업원들이 생산 의욕을 더 높이는 데로 지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기술 보급실과 회의실을 번듯이 꾸려놓고 야외 휴식장에 공사, 비둘기사를 비롯해서 휴식장을 좀 번듯이 해놔서 정업원들이 그 휴식 참여 필요도 해보고 문화후생시설들도 꾸려놓았습니다. 식생활 조건도 개선하기 위해서 후방기술을 꾸려놔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정업원들이 식생활 조건을 개선해 나왔습니다. 일단 하니까 정업원들이 실제 우리 힘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하니까 정말 좋구나. 힘든 줄 모르고 생산 의욕을 더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 생산문화, 생활문화 사업이 단순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사업이고 애국의 마음을 키워주는 사업이라는 거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경대구역 의약품관리소에서도 일토를 보건위생학적으로 더욱 깨끗이 꾸리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기관인 것만큼 다른 단위보다도 생산환경, 생활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제일 첫째가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꾸리는 사업을 단순히 행정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을 받드는 관점과 우리 애국심을 검증받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모든 정업원들이 자각적으로 이 사업에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그 의약품 창고들과 제재 생산시설들을 지금 보건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꾸려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설비들과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하 약국들에서는 봉사 환경을 개선하고 옷차림과 공중도덕 생활을 비롯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를 진행하는 것도 생활문화의 한 고리로 여기고 내밀고 있습니다.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이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만화영화들을 특색 있게 만들기 위한 창작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만화영화 창작에서 우리식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이제 높은 형상 수준과 빠른 창작 속도를 보장하는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들 속에서 인기가 높은 역사 만화영화 고주몽 영숙부 창작에서 본래의 그 창작 수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롭고 특색 있는 형상 수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착상이 기발하고 국성이 강한 형상 요소들과 역사적 진실감이 살아나는 그 화면들을 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원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영화의 입체감과 진실감을 더 깊이 있게 보장해 나가면서 자막 형상도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주몽 28부터 32부까지 5개 부를 완성하였고 현재 국가망을 통해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에서 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더욱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진행하는 그런 봉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단위보다도 이 방역 사업을 더 철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부터가 방역 사업에서 빈 공간과 허점이 없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타난 결함들을 즉시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처소들을 더 중강 배치하고 그 봉사 시작 전과 끝난 후를 비롯해서 하루 4차 이상 소독 사업을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체온제기, 손 소독 사업을 구호누 때보다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손님들이 방역학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방역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완벽한 방역 행세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더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식과 예방 대책들을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인식시키기 위한 이 선전사업과 보건일꾼으로 통한 건병검진 사업을 빈틈없이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봉사망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대한 많은 공공장소들에 대한 소독사업과 체온제기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하루만 하여도 수십만 명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태는 우리가 순간이나마 방심하고 해야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 속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해독성과 효과를 깊이 인식시키고 현장에 방역 처소를 중강 배치해서 유동 인원들에 대한 체온제기와 소독 사업을 2중 3중으로 진행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30일 현재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85만 14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자 수는 2,537만 7,63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30일 하루 동안에만도 아시아에서는 10만 3,607명의 감염자가,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8만 9,870여 명의 감염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디아입니다. 인디아에서는 30일 하루 동안에 7만 8,761명이 감염자로 새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현재 인디아는 연 4일째 7만여 명의 하루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에 대처해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계획하고 있던 국제 항로 재개를 연기하기로 했으며, 카나다 정부는 외국인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9월 30일까지 계속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는 대규모적인 사회적 제한 조치들이 2주일간 연장됐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큰 물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해성 선영시와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며칠째 내린 폭우로 해서 많은 산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큰 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긴급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불로 시칠리아 섬의 4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불타버리고 1,6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산불을 끄기 위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에스파냐의 우엘바주에서는 들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8월 28일 현재 들불로 1000여 헥타르의 초원이 불타버렸으며 약 250명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온이 높은 데다가 센바람에 의해 들불이 빠르게 퍼져서 진화 작업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와서 7월 12일까지의 기간에만도 3,600여 건의 들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